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교의 발전과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중세 유럽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 이때까지 뭐 인도에서 불교, 이제 힌두교 이런 성장하는 거 우리 배웠고, 서아시아에서는 이슬람교를 이제 성장하는 거 배웠었죠. 유럽에서는 이 그리스도교가 중세 유럽을 지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의 발전과 그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리스도교가 성장하는 과정.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프랑크 왕국에서 그리스도교를 보호하면서 우리 카롤루스 대제가 교황으로부터 이제 로마 황제의 관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행위로서 이제 프랑크 왕국은 그리스도교를 보호하고, 이제 그리스도교의 수장인 교황은 프랑크 왕국의 보호를 받게 되는, 이제 이런 어떤 윈윈하는 관계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크게 펼쳐지고, 특히 우리 지난 시간 비잔티움 제국에서 배운 거는 이제 동로마에서 비잔티움 황제가 성상 숭배를 금지하자 교황은 그걸 거부하면서 교회가 나뉘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 배웠었죠. 자,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런 어떤 프랑크 왕국의 보호 이런 속에서 점점 영향력이 커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일상생활에 그리스도교의 문화가 굉장히 지배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뭐 출생을 하든 결혼을 하든 장례를 하든 다 교회의 어떤 간섭이라고 하기보다는, 출생을 할 때도 이제 교회의 성직자를 불러서 뭐 세례를 받고, 결혼할 때도 이제 성직자 앞에서 결혼을 맹세하고, 장례를 할 때도 이제 돌아가시면 성직자의 어떤 앞에서 이제 뭐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뭐 하느님 곁으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어떤 일상생활을 이제 그리스도교와 관련지어서 하게 됩니다. 자, 이만큼 이제 그리스도교의 영향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봉건 사회 형성 이후로 수많은 왕과 영주들이 이제 사실 죽을 때 굉장히 무섭겠죠, 여러분. 우리가 안 죽어봐서 모르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뭐 하느님 옆에 가고 싶다는 욕망이 다 있겠죠.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영주들이나 왕들이 이제 성직자들한테 많은 토지나 농로를 기증하고, 이제 막 자신들이 죽고 나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직자들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어떤 권력이나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성직자가 굉장히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멋진 자리처럼, 어떤 신성한 어떤 종교를 함께 하면서도 사실 엄청난 부와 권력을 쌓을 수 있는 자리로 이제 각광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독실한 어떤 신앙심을 갖춘 사람이 성직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저 성직자가 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런 돈을 주고 여러분 성직자가 된 사람은 그 돈을 본전을 뽑아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성직자들이 막 토지나 농로를 이제 좀 가혹하게 대우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좀 부패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점점 이 권력과 결탁하면서 성직자들이 부패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현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성직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다시 한번 옛날 그 독실한 신앙심을 갖춘 사람들 중심으로 이런 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개혁 운동의 중심지가 클루이니 수도원이라는, 프랑스에 있습니다. 클루이니 수도원이라는 곳이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엄격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성직자들처럼 저렇게 어떤 부와 세속적인 어떤 권력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런 개혁 운동의 중심지가 바로 이 클루이니 수도원이고, 이 클루이니 수도원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교황행 자리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나중에 되면.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점점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권력과 부를 쥐게 되는 이런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클루이니 수도원 출신의 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라는 사람이 교황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이 시기에 성직자 임명권을 황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황제가 성직자보다 위에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정치 권력이 종교 성직자를 임명하는 거니까 황제가 지금 더 권력이 센 거죠. 황제한테 잘 보여야 성직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교황 이 사람은 이 클리니스 도원 이 그레고리우스 7세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냐면 황제가 성직자를 임명하다 보니까 전부 황제한테 잘 보여야 이제 성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돈도 좀 써야 되고 황제랑 친한 사람이랑 또 친해져야 되니까 또 돈을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부패하게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교황이 이걸 성직자 임명권을 교황이 하겠다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걸 거부하죠. 사실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한 권력을 이제 쥐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교황이 이 황제가 거부하니까 이걸 파문을 합니다. 파문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트교 세계에서 정신적인 이 그리스트교의 세계에서 추방한다는 겁니다. 그리스트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파문당하게 되면 여러분 사실 거의 죽어서 지옥 가는 거에 거의 확정 짓는 거죠. 그래서 이 교황이 이걸 파문시키니까 황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면서 이 사건 무릎을 꿇게 되는데 이 사건을 이 카노사라는 곳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카노사는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곳이고요.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부르는데 이 카노사 성에 가서 교황한테 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추운 겨울에 3일 동안 성 바깥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사건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부르고 이 교황권이 황제권을 넘어서게 되는 이제 어떤 계기로 꼽히는 사건이 이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술 작품들도 지금 보면 밖에서 황제가 맨발로 눈이 쌓여 있는 이 겨울에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노사의 굴욕 이후에 이제 교황이 성직자를 임명하면 황제는 이제 그걸 승인하고 그 다음에 성직자는 이제 황제한테 가서 충성을 서약하는 이런 약간 타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세기에 이르면 이 교황의 어떤 인노켄티우스 3세는 교황은 해고 황제는 달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표현까지 쓸 만큼 교황의 권력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이제 중세 유럽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서유럽 문화, 우리 동유럽에서는 그리스 정교회가 굉장히 지배적인 문화라고 했었죠. 그리스도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 이 종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이 신학이 모든 학문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뭘 연구하든지 간에 다 이건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의 가르침이고 하느님의 뜻이 다 숨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학문의 모든 중심이 신학으로 쏠리게 되고 자, 그래서 이때 등장하게 된 철학, 스콜라 철학이라고 어려운 말로 부르는데 이제 신이 존재하는 이 하느님의 뜻을 전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철학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교과서에서 이거 어려운 말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신앙과 이성의 조화. 그래서 이때 쓰여진 책을 보면 우리가 보면 되게 웃긴 게 되게 많습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 시기에 쓰여진 책을 보면 막 개구리가 우물에 나와서 막 점프를 2발자국 했습니다. 이걸 이제 하느님의 뜻이 여기 숨어 있다고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막.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철학까지도 이제 어떤 논리적으로 종교를 설명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스콜라 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 게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인물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여러분이 아마 대학교 가면 많이 들어보게 될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지은 책 이름이 신학대전이라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 12세기 무렵부터 이제 각종 이 유럽 각지에서 대학교가 설립됩니다. 12세기면 1100년 되니까 굉장히 사실 대학이라는 곳이 역사가 깊죠. 우리가 여러분이 아마 들어봤을 것 같은데 옥스포드 대학, 뭐 케임브리지 대학 이런 영국의 유명한 대학들 다 이 시기에 1100년, 1200년대에 다 설립된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트교 이 중세 유럽에서는 기사가 굉장히 어떤 중심이 되는 기사도 문학, 아서왕 이야기 여러분이 혹시 책으로 혹시 봤는지 모르겠네.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막 뭐 멋지게 왕에게 충성하면서 막
충성을 다하고 뭐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 롤랑의 노래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롤랑이라는 기사가 이제 이슬람 제국의 어떤 침입에 맞서서 왕은 도망가고 있고 그걸 최후방에서 왕이 도망가도록 싸우다가 결국 이제 목숨을 잃는 이런 내용인데, 이런 기사들의 멋진 어떤 모습을 그리는 이런 기사도 문학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건축에서는 이제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데, 원래 고딕 양식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고딕이 뭐냐면 우리 게르만족들의 침입 중에 스쳐 지나간 민족 중에 어떤 민족이냐면 고트족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트족이라는 그 민족의 양식처럼 정말 뭐 때가리 없고 뭐 높이 치솟아 있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양식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비하하는 의미는 사라지고 이런 건축 뾰족하고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이런 양식을 고딕 양식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대표적인 이제 모습이 이 파리에 있는 샤르트르 대성당, 이런 것들이 이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로 뽑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딕 양식 내부에 들어가면 여기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이제 굉장히 어떤 신성한 느낌을 주는 이런 교회 내부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고, 우리 또 실제 수업 시간에는 복습하고, 여러분 미리 공부를 안 해오면 이제 제한 시간 안에 선생님이 주는 양식을 완성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미리 공부 좀 해두고, 우리 모둠에서 좀 공부를 안 하는 친구가 있다면 미리미리 좀 알려주고, 여러분 같은 모둠 내에서 이제 나중에 스피드 퀴즈도 하고 수행평가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둠에 누가 공부를 소홀히 하면 사실 좀 곤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모둠 친구가 일이 열심히 가르쳐주고 이제 배울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모둠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여기까지입니다.